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드디어 일본을 압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 일본을 넘어 자동차 한일전에서 대한민국 완승. 야후 재팬의 헤드라인에 걸린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를 차례로 제치고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대의 크레타의 선전으로 토요타보다 무려 4배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해치백 모델인 HB20의 선전으로 같은 기간 일본의 자동차보다 2만 대가량의 판매 격차를 넓혀 일본과의 점유율을 압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현대의 파리세이도가 토요타의 크루저를 제치고 처음으로 일본차 판매량을 웃돌았으며, 특히 콩고에서는 정부가 파리세이도를 대통령 집무실 관용 차량으로 사용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시장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량의 판매량만 비교했을 때 한국차 49%, 일본차 51%까지 초박빙의 차이까지 쫓아와 승부를 가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쯤 되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스즈키가 자랑하는 비용 절감 등의 효율 경영도 한계점에 도달되고 있다며 일본차 위기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에서의 선방이 고무적인데요. 인도의 자동차 시장의 경우 인도 멀티와 일본 스즈키가 합작으로 세운 멀티 스즈키로 인해 인도 자동차 시장은 해외 대표 브랜드도 넘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일본 시장 중 하나였지만, 현대가 인도에 진출한 지 23년 만에 멀티 스즈키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숙제는 동남아 시장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수십 년 전부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들어서 있어 우선 관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 수급도 원활하여 AS가 유리하다는 강점으로 무려 일본차의 점유율이 90%로 일제 차량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동남아 시장은 6억 명에 달하는 인구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승패를 거머쥘 수 있는 거대 시장입니다. 처음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MOU를 체결할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셈이라며 동남아 시장 공략은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현대는 베트남 시장에서 2년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일본의 동무대였던 동남아 시장의 중심인 베트남에서 일본을 이미 추월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동남아 시장에서 현재 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2026년이면 35%까지 차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난 이유로는 일본이 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차량 라인업을 구성하여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었지만, 현대차는 동남아 국가의 국민 소득의 증가로 가족 단위의 이동 수요가 높아지고 SUV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여 SUV의 판매를 늘린 점이 적중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는 동급의 일본차보다 다양한 옵션을 갖춘 프리미엄 차종을 출시하는 현지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소형차로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를 보려고 고집을 했던 점이 일본 자동차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동남아의 국민 소득의 증가를 예측하여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프리미엄급 차량으로 승부를 건 판단이 정확히 적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은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에서 한국에 패배했다는 소식에 격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식의 평론이 있었지. 현대차가 도요타와 미국에서 경합할 때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던 현대가 결국 미국에서 외면을 받았었는데, 한국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매번 웃길 뿐이다. 한국은 일단 자동차가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니까 이런 추세가 오래갈 거로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나라의 엔진 제조 기술을 가르쳐준 미쓰비시가 벌을 받을 짓을 한 거야. 일본 차의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평소에 뉴스를 읽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일본 자동차 회사의 공장이 쉬고 있었다는 점은 한국에선 보도하지 않았을 테니까. 반가운 소식이네.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 한국차의 화재 사고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거라는 얘기잖아. 그보다 한국차의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는 있을까? 일본에 감사하기는 커녕 거짓말쟁이들에게 고소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한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쾌해. 일본 차는 고급차, 한국 차는 싸구려. 대수롭지 않은 문제야. 어차피 비교한다면 전 세계 총 매출을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인도도 후회할 때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현대차가 1위를 했다가 완전 축제 분위기였지만 내용물이 멀쩡하지 않으니 팔리는 것에 비례해 불량품이 많아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건 기억 못하는 건가. 실패하면서 배워 한국인 친구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라는 전형적인 기사 아닌가. 일부 로컬 지역에서 승리했다고 일본을 이겼다고 말하는 건 작은 마켓에서 일시적으로 신라면의 매출이 늘어난 현상과 틀릴 게 뭐야. 일본을 이겼어. 한국의 완승이래. 라며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싶겠지만 유지보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러시아는 넥서스도 4위로 밀렸고 제조 차량도 캠리와 RAV4로 판매수를 쫓지 못하고 있어. 전부터 한국 메이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긴장해야 할 일이야. 현대의 H마크를 혼다의 H마크와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겠지. 한국 차는 껌값이니까 팔리고 있는 것이겠지. 진정한 평가는 시장의 평가나 클레임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질을 높여가는 것으로 가치가 나오는 것인데 한국이 껌을 팔 동안 일본은 케이크를 팔고 있어. 껌이 많이 팔릴까? 케이크가 많이 팔릴까? 답은 나온 거잖아. 신은 고개 떨이를 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야. 이익은 거의 안 남을걸. 한국이 원하는 건 일본을 데이터상으로 이겼다는 수치일 뿐이니까 손해를 보고서라도 데이터만큼은 앞서고 싶은 거지. 한국은 차를 만들지 못해 일본이 기술 지도를 해준 결과 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 자국의 제품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엔진은 일본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한국은 일본이 통치하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나라인데 일본을 이길 리 없잖아. 과거 타령을 하는 것은 이미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와 관계없이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것이 늦어지면 정말로 한국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 생기고 말 거야. 자신의 모국어인 한자도 버리고 역사를 멋대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 저러한 데이터쯤 새로 쓰는 게 어려운 일일까? 1위를 강조하고 싶은 얄팍함이 보이네. 세계 판매 기록은 왜 없는 거야? 어째서? 정답은 일부 국가에서라도 일본을 이겨서 1위를 했다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니까. 한국의 자동차는 저렴한 생필품 정도니까. 신흥국이 풍요로워지고 진품을 알게 되면 한국차는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거야. 애초에 대표급 자동차는 모두 일본 차량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로 기뻐하느라 고생하십니다. 한국 여러분, 기술이 지속해가는 일본에 비해 시장 점유율은 잠시 일본을 이겼을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한국차는 거들떠보는 일도 없을 거야. 한국차의 보급은 중국보다 자동차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과물이 엉터리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게 뻔한데 한국의 판매 전략은 예전부터 캐치업 전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즉, 일본 제품을 모방하고 그 시장을 빼앗는 방식이지. 예를 들자면 일본 차의 성능에는 떨어지지만 겉모습을 카피하는 건 쉬운 일이니까. 일본 업체들이 무시하던 한국차가 전 세계에서 팔리게 됐어. 한국, 중국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잠식해 온다는 점을 일본은 반드시 명심해야 해. 가전제품이나 농산물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두 번의 실수는 있어서는 안 돼. 왜 저러한 데이터가 나온지 알려줄까? 겉보기엔 일본 차와 비슷한데 가격은 싸니까. 이게 바로 한국차의 특징이야. 소득이 적은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는 저렴한 한국차뿐이니까 저런 데이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쓰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일본 제품은 비싸지만 성능과 내구성은 압도적이야. 과거 베트남에서는 중국산 오토바이가 혼다와 스즈키의 복제품이 압도적으로 팔린 적이 있지. 속마음은 일제를 갖고 싶지만 현실은 주머니가 가벼워 한국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현대차가 인도에 1998년 현지 공장을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단지 일본 차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한국차의 판매 수가 올라간 것뿐이야.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일본을 위로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지 정신승리뿐일까요? 성능과 내구성 테스트에서 이미 현대차가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혁신과 개혁을 모르고 무엇보다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